이사 보조금은 얼마야? 엄마, 그건 됐고 얼마냐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내 아들 일인데. 이사 준비로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사 보조금 얼마야? 안부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본 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한 지 사흘밖에 안 된 날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수연, 올해 35입니다.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고 남편 김영준과 결혼한 지 딱 1년이 됐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냉장고였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이 우리 신혼집에 오셨던 날, 시어머니 박수님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보다 먼저 집 안을 둘러봤어요. 눈이 참 빠른 분이셨습니다. 거실 소파를 한번 눌러보시고 커튼 감촉을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주방으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그냥 열어버리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거실에서 얘기하느라 그 장면을 못 봤고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을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혀를 한번 차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수연아, 이 반찬통은 어디 거야? 다음엔 라겔락으로 사. 밀폐가 잘 돼야 음식이 안 상해. 마치 제가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뭔가를 지적하셨어요. 청소 상태, 세탁 방법, 밥 짓는 물량, 국간. 심지어 어느 날은 욕실 수건이 2장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손님 오면 어떡하려고 수건을 이것밖에 안 뒀어? 저희 집에 자주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님이 결국 시어머니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원래 저런 분이야. 악의 없이 그냥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처음엔 믿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덧 우리가 결혼한 지 5달이 됐을 무렵 저는 임신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화장실에서 테스트기를 봤을 때 2줄이 나왔어요. 손이 떨렸는데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사 회의 중이라고 문자가 왔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테스트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말이 잘 안 나왔거든요. 남편은 그걸 보고 눈이 커졌다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아는 채로 한 말이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야겠다. 이런 소식을 나중에 알면 엄청 섭섭해 하시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기쁨이 반쯤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컸어요. 아이고 진짜? 언제? 몇 주야? 입덧은? 병원은 어디로 가려고? 질문이 쏟아졌고 남편은 하나씩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다음 날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엄마는 수연아,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하고 바로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아,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 라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피곤했으니까요.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뭘 먹고 있는지, 병원은 어느 산부인과를 다니는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은 분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화가 끝나면 항상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저를 거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보고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찍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검사는 잘했니? 아들이야, 딸이야? 남편이 병원 가는 날을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첫 손주여서 궁금하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때부터 제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임신 7개월로 접어들 무렵 남편의 회사에서 본사에서 지방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사 보조금도 나오고 주거 지원도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잘 됐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댁에서 좀 멀어진다는 게 이유였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령 소식이 나고 이틀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옆에서 대충 들렸는데 시어머니 첫 마디가 이랬어요. 수당은 얼마야? 회사에서 이사비를 얼마나 줘? 안부도 아니고 축하도 아니고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얼버무리자 시어머니는 한 발 더 나가셨어요. 그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애도 곧 나오는데 따로 모아둬야지. 근데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 거야? 저는 그 통화를 들으면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사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갑자기 오셨어요. 먼저 연락은 하셨는데 저는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박스를 싸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집 안을 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 준비한다고 많이 힘들겠다. 근데 이삿짐 센터는 어디로 했어? 견적은 여러 군데에 해본 거지. 비싼 데 쓰면 안 되는데. 인사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나마 수연아, 몸은 좀 어떠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차를 내드리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묻는 소리였어요. 이사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냐고.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회사에서 바로 내는 거냐,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냐고. 저는 주방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어물쩍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직접적으로 물으셨어요. 됐고 얼마야?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 아들 일이잖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사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저를 봤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수연아, 내가 뭘 잘못 물어봤어?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물어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엄마 수연이가 요즘 몸이 힘들어서요. 하고 끼어들었는데 그 말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민한 임산부여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상황이 정리돼 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2시간을 더 계시다 가셨어요. 가시면서 현관에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수연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 섭섭하네 진짜.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배를 감쌌어요. 아이가 발을 차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야. 그냥 넘겨.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어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남편은 대체 언제쯤 내 편이 돼줄까 싶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드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는 남편의 눈빛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 예전에 없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안쓰러움인지 불편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게 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짐을 다 빼고 나니 신혼집이 텅 비었는데 그 빈 공간을 보면서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새로 가는 곳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기대였다는 걸 금방 알게 됐지만요. 이사하고 나서 한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날은 특히 이상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먼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따로 보자고 하시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을 봤어요. 언제? 하고 물었더니 이번 주말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말 안 하시고 그냥 저 빼고 아들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느낌이 왔어요. 이사 바로 전 제가 한 말, 그 한마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크게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히 담아뒀다가 따로 처리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 처리 방식은 항상 남편을 통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주말에 혼자 다녀왔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고 어디 나가기도 마땅치 않아서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놨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고 저는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수연이가 한 말이 상처가 됐대. 가족끼리 돈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한 말은 그게 아니었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지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나 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서운하다는 말을 전하러 다녀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배를 감싸고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시어머니는 이 아이한테도 지금처럼 하실 거고 남편은 또 어머니 말을 전하러 다니겠지. 그리고 나는 또 참겠지.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무서웠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긴장됐습니다. 수연아, 나 섭섭한 거 없어. 그냥 우리 잘 지내자. 딱 그 말만 하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 했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 통화가 화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남편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우리 잘 지내자는 말 뒤에 앞으로는 선 넘지 말아라 또는 저번처럼 대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항상 괜찮아? 부터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돈 얘기를 자꾸 캐물으신다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 같다고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오래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한참 듣다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그래도 어쩌겠니?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애 낳고 나면 좀 달라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엄마도 결국 참으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기분이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이사 온 동네는 조용했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작은 공원이 있었고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서 나란히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봤습니다. 저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걸 버텨야 하는 걸까요?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전달한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니가 출산 때 병원에 오셔서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싶으시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고요.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영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첫 손주잖아. 기다리고 싶으시겠지. 저는 그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뭔가가 결정됐어요. 영준 씨. 나는 분만실에 영준 씨만 들어왔으면 해. 병원 대기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 낳고 나서 안정되면 그때 연락하자.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난 산통 겪으면서 시어머니 눈치 볼 자신 없어. 남편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걸 어머니한테 전달해야 하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라는 걸. 그런데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가 또 발을 차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낳는 순간만큼은 딱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뭔가를 설명하는 소리, 그 다음에 오래 조용한 소리. 그리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내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 수연아, 엄마가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리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준 씨, 나 지금 되게 외로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둘이 있었는데 아주 먼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열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내용이 길었습니다. 수연아, 나 서운한 거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 저는 그 첫 문장을 읽고 잠깐 숨을 멈췄어요. 서운한 거 없다고 했는데 라는 말이 이미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읽었습니다. 문자는 길었어요. 문단도 없이 쭉 이어진 문장들이었는데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준비까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그런데 며느리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냐고. 첫 손주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자기는 뭐냐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어요. 영준이가 저러는 거 다 수연이 내가 시킨 거지.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한 번 읽고 또 읽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들을 조종하는 걸로 보인 거였어요. 저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뭘 써도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또 그게 빌미가 될 것 같았고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는 문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밥을 차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그냥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부부가 한 집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밤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알아챘어요. 들어오는 얼굴이 달랐거든요. 뭔가 숙제를 잔뜩 들고 온 사람 같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오래 말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물어보기가 싫어 옆에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수연이 내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랑 어울리려고 안 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머릿속에서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어울리려고 안 했다고요. 저는 결혼하고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갔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챙겼고 전화 오면 항상 받았어요. 그게 어울리려고 안 한 거라면 도대체 어울린다는 게 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봤어요. 영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
남편이 잠깐 눈을 피했어요.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실이 하나 툭 끊어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저는 더 따지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야 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한참 울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 김영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남동생인데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딱히 뭘 한다는 소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집에는 종종 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 말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게 늘 불편했습니다. 시동생이 카톡을 보냈어요. 형수님,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세요. 형도 힘들어하고. 형수님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딱 그렇게 왔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사 보조금이 얼마인지, 우리 통장에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걸 시어머니가 매번 캐물었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형이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 듣고 형수한테 메시지 한 번 보내면 자기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하고 말했어요. 영준 씨, 얘기 좀 하자.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얘기, 시동생이 보낸 메시지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남편은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다 말하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할지 잠깐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야. 그냥 관심이 많으신 거야. 저는 다시 물었어요. 영준 씨, 그 말 말고 다른 말은 없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을 하면 돼? 내 편이라는 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 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머니한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생각에 두려운 거라고. 착한 아들이고 싶고 좋은 남편이고 싶은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알면 뭐하나요? 결국 피해는 제가 받고 있는데. 출산 예정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에 자다가 옆구리가 아파서 몇 번씩 깼어요. 그래도 집안은 챙겼어요. 신생아 옷을 꺼내서 세탁하고 기저귀 박스를 정리하고 아이방 구석에 작은 조명을 달았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잠시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남편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남편이 받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을 한번 오물거리다가 참는 얼굴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오고 싶다고 하셔. 아기용품도 보고 싶으시다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야. 남편이 엄마가 손님이야? 하고 말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어머니 편에서 설득했을 텐데 이번엔 잠깐 멈췄어요. 며칠 전 식탁에서 나눈 얘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 주말은 어렵겠다고요. 저는 주방에서 그 통화를 들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말은 잘 안 들렸는데 톤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근했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기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더 큰 폭풍 전 고요함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후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요. 수연아, 방금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었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수연아, 사부인이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며느리가 집에도 못 오게 한다고.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끌어들인 거예요. 나를 고립시키는 방식이었어요. 남편도 시동생도 이제는 친정 엄마까지. 사방에서 같은 말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처음으로 다 말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를요. 목소리가 떨렸고 중간에 울음도 터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했어요. 엄마가 듣고 있었어요. 이번엔 참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진작 내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강하게 찼어요.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알아. 나도 여기 있어.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준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셨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니면 예상했거나요.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영준 씨가 결정해야 해. 남편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여는 순간 현관 인터폰이 울렸어요. 저와 남편이 동시에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한 것도 긴 문자를 보낸 것도 전부 없었던 것처럼요. 남편이 인터폰 버튼에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고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현관문이 열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이고 수연아. 얼굴이 많이 부었네. 많이 힘들지? 걱정하는 말이었는데 왜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지적처럼 들렸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하고 짧게 답했어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쇼핑백을 건네셨어요. 수연아, 근처 한우집에서 사왔어. 몸보신해야지. 시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뭔가를 사들고 오셨어요. 말이 많지 않으신 대신 손이 크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면서 집안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아기방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기방 좀 봐도 되니?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네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방에 들어가시는 걸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에 서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한테 조금만 참자는 눈짓을 했어요.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표정이 약간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아, 아기 침대가 이게 맞아? 너무 작지 않아? 저는 신생아용이라 이 사이즈가 맞아요 하고 답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내가 보기엔 좀 더 큰 걸로 사는 게 낫겠던데. 내가 하나 알아봐 줄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다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시며 그냥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혼잣말처럼 하시고는 소파로 다시 가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분노인지 피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차를 내드리고 저는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영준아, 이번에 발령 나면서 연봉 조정은 어떻게 됐어? 지방이면 수당이 더 붙지 않아? 저는 찻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들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번엔 좀 달랐어요. 엄마, 그건 저희끼리 알면 되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풀렸어요. 아니,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애도 곧 나오는데. 남편이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저를 봤다가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잠시 조용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날씨 얘기를 꺼내셨고 남편이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저는 그 대화에 끼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여 저는 손을 배에 살며시 얹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수연아,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해. 나 그런 거 좋아.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말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뭔가를 말하게 만들고 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출산하고 나서 한 달은 내가 와서 도와줄게. 산후조리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영준이 낳을 때도 산후조리 제대로 못해서 두고두고 고생했어.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요. 어머니,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올리셨어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뭘 얘기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번엔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원에 있고 저희 둘이서 먼저 적응하고 싶어요. 안정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슬쩍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남편도 긴장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후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뭐 억지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더니 시아버지한테 여보, 우린 가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나가시고 문이 닫혔어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수연아,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이 잠깐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 상처. 제 상처는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영준 씨, 나도 오늘 상처받았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와 계신다고 하는데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통보하시는 거잖아. 그게 괜찮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지 않지.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자리를 피해주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이번엔 들어도 될 것 같았어요. 아니, 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고맙게 와주셨는데요. 산후도우미 건은 저희가 결정하면 연락드릴게요. 엄마가 먼저 결정하시면 수연이가 힘들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왔는데 그게 너무 늦게 왔다는 서운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얘기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남편은 자기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미안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했어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배가 뭉쳤다 풀렸다 했어요. 아직 진통은 아닌 것 같았는데 아기가 뭔가를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이걸로 물러설 분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선을 그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그 선을 존중할 분도 아니고요. 내일 또 전화가 올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오시거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루가 다른 날과 다른 건 하나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섰어요. 그 하나가 저한테는 작은 숨구멍이었습니다. 잠이 들려던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시간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화면을 한참 봤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만삭의 몸으로 소파에 혼자 앉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시어머니가 이 시간에 대체 뭐라고 할 건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너 오늘 영준이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했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랬거든. 내가 시킨 거잖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영준이가 혼자서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니야.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말을 믿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켰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한 거였어요. 아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요.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영준 씨가 한 말은 영준 씨 생각이에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수연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손주 기다리는 게 잘못이야? 아들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며느리가 힘들까봐 도와주려는 게 잘못이냐고. 말이 빨라졌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은 진짜로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걸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새벽 1시예요. 저 만삭이에요. 내일 얘기해요. 지금 끊으려고. 나 할 말 다 못했어. 어머니, 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내일 영준 씨랑 같이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배가 뭉쳤어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이한테 하는 말인지 저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자다가 눈을 뜨고 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조용하게 받다가 점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주무세요. 내일 얘기해요. 통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한테 돌아 누웠어요. 수연아, 자. 그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응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밤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간헐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더 주기적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다음번 뭉침까지 시간을 쟀어요. 15분이었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영준 씨,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가방을 찾았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보다 더 차분했어요. 미리 싸둔 입원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었어요. 밖은 이른 아침이었고 공기가 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알려드리는 건 맞으니까요.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 지금 병원 가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듣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자국문이 꽤 열려 있었어요. 간호사가 분만 준비실로 안내했어요. 분만 준비실 앞에서 간호사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진통이 꽤 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옆에 있었어요. 중간에 제가 남편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남편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진통 중에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울었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줬어요. 작고 따뜻하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스치듯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문자도 새벽 전화도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던 날도. 그런데 그게 다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남편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수연아, 고생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아이만 봤습니다. 아이는 곧 신생아실로 옮겨졌어요. 남편이 유리에 코를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아이를 봤어요. 저는 그 옆에서 남편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아빠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남편 핸드폰으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병원으로 오겠다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영준 씨가 말해줘. 지금은 면회가 안 된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 병원이 외부 면회 자체가 안 돼요. 신생아실도 못 보고 산모병실도 직계 보호자 한 명만 가능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그게 말이 돼? 손주를 낳았는데 할머니가 못 본다고.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병원 규정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퇴원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겠지.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이 저를 흔들지 않았어요. 서운하신 건 이해해요. 그런데 병원 규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 규정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오래 깨어 있었어요. 2시간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데려다 줬고 저는 그때마다 안아줬어요. 남편은 옆 소파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어요. 새벽 3시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밖 도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아보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태어난 아이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퇴원하면 보러 갈게. 그게 다였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퇴원하면 오실 거고 아이 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수유 자세를 지적하시거나 언제 이유식 시작할 거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어린이집, 그 다음엔 학교.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됐어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규정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던 그 남편은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거예요.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인지. 저는 이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버티는 것도 용기지만 말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퇴원하면 오실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선을 넘으시면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그게 이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아이가 눈을 살짝 떴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봤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웃었어요. 안녕하고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입을 오물거렸어요.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순탄하기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수연 씨는 오늘 하나를 얻었어요. 자기 목소리 그리고 자기 편에 선 남편.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혹시 수연 씨처럼 혼자 버텨오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인생 시네마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